안녕하십니까. GB드림톡 정기직군 및 취업준비 강의를 맡은 경북본부 개통운용부의 홍성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목차 순서대로 할 거고요. 첫 번째 정기직군 소개, 두 번째 취업준비 과정, 세 번째 참고 사이트, 네 번째 끝인사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기직군 소개입니다. 정기직군 소개에 앞서서 한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전기회사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전기회사로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설립 목적의 빨간 글씨를 보시면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전력수급의 안정, 그리고 비전에 보시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가 그냥 일반 전기 회사가 아니라 전기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어떤 직군들이 필요한지 전기 직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크게 네 가지의 직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개통, 송전, 변전, 배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 개통도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개통 운영에서는 휴전관리, 분상형 전원 연계 검토, 부하관리, 변전소 증설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말을 들으면 모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가 전기가 모자란 곳에는 전기를 더 갈 수 있게 보내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휴전하는 곳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과부하가 안 걸리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전력거래소랑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거래소는 거의 명령을 하는 거라면 저희는 이걸 듣고 따라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개통보호입니다. 개통보호는 조금 어려운 영역인데,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고장을 스탑시키진 않잖아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뭔가 끊어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거를 저희가 개전기라고 부르는데, 이 개전기의 정정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 그 회사에서 만든 개전기 자체는 초기값밖에 없기 때문에 각 변전소의 특성에 따라서 바꿔줘야지만 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개통보호이고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장 전류가 크게 발생을 하고 전압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데, 이럴 때 고장 파역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역할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통시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전기, 이 개전기가 신설되거나 대체됐을 때 저희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준공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전기가 문제가 없는지 이제 주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줘야지 저희가 개전기가 오동작해서 사고가 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사고의 파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송전입니다. 저희가 송전이라고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철탑이죠, 맞죠? 네. 근데 송전 운영에서는 철탑을 이설하거나 용량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에 가보면 전봇대가 없고 철탑이 없는 데가 많아요. 다 이게 지중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송전 운영팀에서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운영에서 공사를 하면 정비 쪽에서는 이거를 꾸준히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철탑에 보면 저희가 조류들의 둥지라든지 아니면 금속류가 노후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설비들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있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도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잘 보지 못하는 설비들인데요. 이 설비들은 저희가 이제 주기별로 나눠서 이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변전입니다. 저희 변전이 가장 큰 직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변전소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전은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변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변전 예산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게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설비 증설 및 대체 가능성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 변전소를 짓거나 아니면 설비들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때 이게 정확하게 들어간 게 맞나 아닌지 이제 그런 걸 판단해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변전 정비입니다. 뭐 다 비슷비슷해요, 정비팀은 다. 사실 변전 설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변전 정비팀이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요. 많은 설비들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서 꾸준히 가스가 새거나 아니면 어디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지 보수하고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왜 고장 났는지, 그리고 복구도 하고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변전 보강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최근에 만들어진 파트거든요. 옛날에 운영에서 공사도 같이 했으면 운영의 업무가 과다하다 해서 지금 보강 파트로 나눠져서 설비를 공사하는 파트만 따로 만든 파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보이시는 이 설비가 GIS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이고요. 이런 설비들을 증설하거나 대체하고 아니면 철거하거나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전 순회입니다. 변전 순회팀은 조금 특별한데, 옛날에는 다 저희가 유인 변전소로 근무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원격 감시나 원격 제어가 다 가능해서 무인 변전소를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인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변전 순회팀이고요. 변전소를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나 이상 여부를 체크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 말고도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아까 보셨던 GIS 설비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 가스에 초음파를 쏴서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변전 자동화입니다. 지금 변전 자동화가 지금 디지털 변환에 맞춰서 제일 활성화된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인 무인 변전소 직간방 관리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모든 걸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SA 변전소라 해서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SA 변전소가 기존 변전소와 다른 게, 기존에는 저희가 다 전력 케이블로 조작을 다 했어요. 경보도 그렇고 뭐 고장났을 때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는 광 케이블로 통신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변전 자동화 업무가 사실 ICT 업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본부마다 다른데 저희는 자동화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전입니다. 저희가 배전을 보면 제일 익숙한 그림이기도 해요, 사실. 왜냐면 변전소나 철탑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위치거든요. 근데 이 배전에서 하는 거는 전신주이기 때문에 제일 눈에 띄기도 하고 제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전 운영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설비 유지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TV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까치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난다,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까치집을 없애거나 아니면 수목에 닿아서 이제 고장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목 제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고장 났을 때 설비들 유지 보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경과지 관리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농촌에 가면 전봇대가 다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가 촌이다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서 저희가 전봇대를 수리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주 근처에 경과지를 관리해서 언제든지 한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 넘겼네. 네, 다음은 전력 공급부인데요. 전력 공급부는 말 그대로 전력을 공급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수요원가에 받는 전기들을. 예를 들면 저희가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거기 근처에 전봇대가 없고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전기를 못 받아 쓰겠죠. 그런 거를 여기서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해주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전기 사용료 체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성계기 파트와 협업을 통해서 전기 사용료 체크하고 공사도 같이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 직분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홈페이지나 기존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전기 직분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정전이나 고장을 막기 위해서 많은 직무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자신이 만약 한전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분명히 그리면
조금 더 전기직분들이나 이제 다른 부서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개통, 송전, 변전, 배전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표현할 때 제일 간단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심장에서 피를 보낼 때 필요한 게 동맥이고, 그리고 그 피를 잘 보내기 위해서 뭐 필요한 건 관절, 그리고 저 끝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모세혈관. 이게 보시면 개통은 부하에 따라 전기를 생산할지 파악하고 부족한 곳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땐 그런 내용인데, 실제 개통이 휴전을 하거나 부하 관리를 통해서 제 과부하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뇌라고 표현을 했고요. 송전은 동맥이라 표현한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철탑에 전력 케이블이 크게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높은 전압들이 다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맥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저희가 실제로 높은 전압을 다운시켜서 수용가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약간 움직이기 편하게 하는 게 관절이니까 쓰기 편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변전해서 전압을 다운시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의 모든 부분에 전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다 전기가 공급되니까 모세혈관이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기직분 소개는 여기서 끝났고 취업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느 회사에 가고 싶은가, 그거를 먼저 목표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회사를 정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가고 싶은 회사를 먼저 정한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잡알리오라든지 공취모 독시사에 가입을 해서 채용 정보를 꾸준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 채용 정보를 왜 받아야 되냐면 전기직군들은 발전사들이나 다른 전기 회사들이랑 시험이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겹치는 경우에 내가 어느 회사에 더 가고 싶은지를 정해서 그 시험을 제끼고 이 시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를 꾸준하게 알아야 되고, 이 잡알리오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박람회 정보도 같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박람회를 가서 실제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한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한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류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전 기준에는 영어 850, 그리고 전기기사 10점, 한국사, 그다음에 커말 5점, 그다음에 오픽 5점, 이런 식으로 자격증 가점이 나눠져 있는데, 이 자격 가점에 따라서 저희가 서류 커트가 정해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께서 뭐 커트라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게 대구였거든요. 대구에서 119점 뭐 소수점짜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격증 기사나 커말, 이제 한국사까지만 따시면 이제 대부분 서류는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 이제 4학년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를 따셨으면 모르겠는데 안 따셨으면 지금 먼저 따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자격증들은 기간이 따로 없어요. 토익이나 뭐 오픽이나 뭐 영어를 먼저 따놓으면 제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또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따놓고 이제 1년에 3번 있는 전기기사를 따시고 어학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약간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셔야지 남들보다 빠르게 취업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NCS인데요. NCS 필기 전형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저는 NCS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썼던 책이거든요. 에듀윌 공기업 NCS 통합기본서. 이걸 쓰면서 저는 이걸 4번 정독을 했어요. 4번 풀 때 일방적으로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당 1분을 주어주고 내가 잘하는 파트인지 못하는 파트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저는 의사소통이나 자료해석 파트는 강점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시험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반복하시다 보면 분명히 P셋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집도 눈에 들어오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NCS 스터디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게, 혼자 하면 약간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NCS 스터디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심을 일부러 돋궈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 NCS 예시고요. NCS 보면 뭐 줄줄 많은데 저는 이거를 풀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보기 1번을 안 봤어요. NCS는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풀어라고 이제 만든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수험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뺏어야 된다라는 게 출제사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답은 1번이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답이 뒤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는 1번을 과감하게 안 보고 2번부터 문제 검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거실 판별한 다음에 넘어가고 만약 저희가 1번 보기를 5번 안 봤으면 한 문제를 안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이거 전공인데 전공 공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필기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실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전기공사 기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전공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공식이라든지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되 복잡한 계산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면 계산기 없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요. 따로 복잡한 계산을 주지 않고 간단한 임피던스 계산이라든지 리액턴스라든지 그런 거 계산한 것만 나오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개념 위주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실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 조금 개념을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기공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와도 한두 문제인데 거기에 너무 시간을 쏟아서 NCS라든지 기본적인 다른 공부를 놓치지 말고 잘 나오는 유형들,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직무 면접인데요. 한전은 2번의 면접이 있죠. 직무 면접, 종합 면접. 저희는 전기 직군들은 직무 면접이 가장 힘든 면접 중에 한 개예요. 왜 그러냐면 가면 이제 바뀐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대로 옛날엔 다 대 다 면접이었는데 가면 4명과 1명이 저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2명의 한전 직원분이랑 1명의 교수님, 1명의 인성 직원 담당이 있거든요. 가게 되면 기본적인 책자를 통해서 전공 질문을 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공 질문 이런 거 직무 성적과 교류 성적 장단점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 묻게 되는데 이런 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모르는 게 나오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양이 엄청 많지만 준비를 하는 게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뭐 예를 들어 학교에 한전에 취업하신 선배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구글에 한전 면접 기출이라 치면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그게 한 2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대부분 다 공부하고 외워오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전공 면접이 왔을 때 이제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인성 면접도 같이 보는데 인성 담당관이 같이 보세요. 볼 때 자기소개서 위주로 보게 됩니다. 네.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면접 볼 때 전공 면접은 잘 봤는데 인성 면접을 이상하게 보셔서 떨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 면접을 바탕으로 전공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종합 면접인데요. 저는 종합 면접 때가 가장 좀 마음 편하게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사업이라든지 계획도 많이 준비를 해서 갔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한 그런 것도 저만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잡고 갔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한 개가 1번에 보겠습니다. 1번 지원자분이 만약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실수가 본인만 모르면 된다. 그러면 한전에는 피해가 안 끼친다. 하지만 이건 추후에 무조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도 맞지만 딜레마에 대한 질문도 맞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저는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경영진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질문을 계속해요. 여기서 제가 약간 생각했던 가치관을 제대로 안 잡고 가신다면 흔들리면 여기서는 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합 면접을 보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한전에 지원한 이유를 남들과 달라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메이저 공기업이니까 뭐 워라밸이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내가 왜 한전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싶은지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면접 전날까지도 고민을 해서 갔고요. 제가 냈던 결론은 내가 경험해봤는데 한전에서 고장을 막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꼬리 질문이 들어오시거든요. 막. 근데 한전은 정전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저는 이 질문 한 개를 위해서 그 서대구 지사에 가서 실제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고장을 막는지도 여쭤봤었거든요. 네. 이 질문 한 개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든지 한전에 대한 애사심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나중에 꼭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개도 봤지만 저는 한국전력 유튜브를 많이 봤었었는데요. 여기 한국전력 유튜브를 가시면 여기 채용 정보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이슈라든지 아니면 부서별 직무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과인데 네네. 그 전기기사를 취득해서 정기직으로 지원하면은 뭐 면접이나 자소서 이런 데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계과에서 이렇게 전기로 넘어온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계기를 잘 정리하셔서 면접관에 잘 풀어주시면 오히려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 직군이 엄청 다양한데 이제 입사했을 때 본인이 선택해서 직군을 선택하게 되는 건지.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인기원을 가게 되면 송변전과 배전은 거기서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송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서 원하는 직무를 이제 희망은 하지만 거기에 티오에 따라 저희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자리가 비면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전기 기사를 취득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공이 전기와 관련 없어도 전기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실제로 채용 기준을 보시면 전기 기사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과를 나와도 되고 교차로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공 관련해서 네네. 대외 활동이나 직무 경험이 많이 중요한지.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한전을 계속 꿈꿔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한전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3학년 때 한전 공모전에 나가서 우수상 경험도 있고 인턴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전을 그렇게 꿈꿔왔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가 재밌어져서 한전을 꿈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딱히 이게 공모전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왜 한전에 오고 싶은지, 전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분명한 이제 의견을 잘 정리해 두시면 별로 차별은 없고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S 공부하실 때 네네. 뭐 인강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원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저는 처음에는 인강을 봤었거든요. 위포트에서 막. 근데 그건 처음에 NCS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처음에 봤었어요. 근데 NCS는 사실상 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신만의 풀이 방식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도 여러 명한테 물어봤지만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면서 본인만의 장단점이 뚜렷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잘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고 못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보강해 주셔야지 나중에 시험할 때 오히려 더 편하게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쌍기사가 이제 필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지금 제 동기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쌍기사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서류를 넘길 때는 가점을 보고 넘기기 때문에 뭐 쌍기사가 아니다 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내가 만약 영어를 좀 더 잘해서 영어를 뭐 오픽을 IH 따서 5점 가점을 받고 한국사를 따고 커마를 땄다. 그리고 기상을 땄다. 그러면 무조건 넘어가시는 거고 쌍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붙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오히려 쌍기사지만 영어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100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서류 전형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기사에 출제되는 과목 수준으로만 공부해도 이제
전공 필기 시험 및 면접 대비가 가능한지. 이게 좀 사실 이제 본인의 선택이 좀 많이 타는 부분이라서 제가 확답은 이렇게 못 드리는데, 전기 기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 분명히 잘 나오는 파트들이 있어요. 뭐 기기라든지 전력공학이라든지 이제 한전에서 핵심으로 이제 쓰는 개념들을 뭐 시험으로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아까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념 위주나 이제 공식 위주로 약간 시험 문제를 많이 내지 복잡한 계산식을 잘 안 내요. 이게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풀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공사기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15문제가 전공 문제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문제가 공사기사 나오거든요. 근데 공사기사의 4과목들은 전기기사랑 동일해요. 마지막 한 과목만 이제 재료인데 이거를 내가 다 외워가지고 한 문제를 맞출지 아니면 그 시간에 NCS나 다른 전기기사 전공 과목을 좀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평균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있는 개통 시험 파트는요, 사실 야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 자발적 야근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아직까지 직무적으로 능력이 조금 모자라 생각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남아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파트들은 조금 일찍 가는 편이긴 하고요. 이제 직무마다 조금씩의 고충은 다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이제 6시에 마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NCS 스터디를 이제 추천하셨는데 혹시 그게 그 공부 방법이 정말 이제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저는 공부할 때 이제 공대 분들이 같이 NCS를 공부 안 하고 이제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NCS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겠지만 순기능으로는 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똑같이 문제를 풀어 나갔을 때 매겼을 때 나는 이 정도 한다는 건데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하는지 아니면 더 잘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 하거든요, 혼자 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가서 조금 시험 치는 느낌으로 계속 경쟁을 하는 게 오히려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스터디할 때 역기능도 없진 않아 있어요. 실제로 스터디를 가서 이제 친목을 다지면서 친해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 네, 스터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타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런 주거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희가 일단은 전국권 사원이랑 지역 사원이 나눠져 있는 거는 아실 거잖아요. 지역 사원들 일단 10년 동안 경북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사택이 거의 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돼요. 지역 사원들은. 네. 전국 사원들은 뭐 마일리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지역 사원들은 여기 어차피 있는다고 약속을 하고 오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전기 직군이 혹시 여자 직원들이 다니기에는 어떻다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뭐 여자라고 해서 남녀 차별 전혀 없고요. 업무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경북에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이제 직무에도 먼저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히려 더 걱정 안 하시고, 네,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복지가. 저도 아직 써보진 못했는데요. 저는 연수원이나 체련장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한전에 직원이 워낙 많으니까 점수를 공평하게 돌려서 지원을 하는데, 뭐 제주의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5성급 호텔 거기에 저희가 10% 가격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연수원이라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운영하는 체련장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에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아직 써보진 못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도. 한전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취업하고 나서 좀 달랐던 점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크게 느끼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겉에서 볼 수 있는 한전의 모습들은 대부분 배전 직군에서 전봇대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고객팀에서 이제 요금관리부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VIP, 대통령이 방문하거나 그럴 때 전기가 안 끊기게 근접 변전소에서 24시간 대기도 근무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밖에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한전이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연봉이나 보너스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성과금 못 받아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연봉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저는 성과금 제외하고 이제 4,700 받았거든요. 네. 이게 성과금이라는 게 저희가 뭐 설날에 나오는 어느 정도의 떡값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4,700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일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뭐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뭐 아쉬웠던 순간 항상 이제 일할 때마다 아쉽죠. 제 생각인데, 제가 하는 업무가 좀 실수를 해버리면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봐 좀 아쉽게 행동했던 부분들은 항상 제 자기 전에 떠오르곤 하죠. 근데 제가 만약 이제 고장이 났는데 실제로 고장이 나서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장이 나서 이제 고치고 나왔을 때 저는 기술자로서는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항상 떠올리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부합하는 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어는 바다에서 자기 서식지까지 오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타고 온다고 해요. 그만한 이제 역경과 고난을 이제 이겨낸다고 하는데, 전 실제로 이제 취업 준비라는 게 자기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연어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앞으로 잘 이겨내시고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